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김인천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였는데 일본이 또 우리 모두를 화나게 하는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저도 그 초등학교 때인가 그 역사 교과서 시험 시간에 안용보기 주관식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조선일보 때, 아니 조선일보가 아니죠. 조선시대 때 어부였던 이 안 선생님이 독도시켰잖아요, 혼자. 그럼요. 네. 네. 안 선생님이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보면 나오죠. 신라 장군 이사부가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이제 일본 초등학생들은 내년 신학기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좀 아베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의도가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말로 독도는 다케시마잖아요. 독도 그러니까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이 들어간 새 교과서로 일본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아이들, 초등학생이 보는 교과서에 이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고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 영토가 된 적 없다. 그런 뜻으로 이 고유 영토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어쨌든 검정심의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 것인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출판사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진짜 이건 뭐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어찌 보면 스물스물 그 키워오던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야욕을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라는 얼토당토하는 표현을 넣으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좀 더 화가 나는데요. 그 4학년 교과서를 보면 그러니까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네마현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제가 바로 잡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시네마현 그러는데 시네마는 영화잖아요. 네. 시마네현입니다. 시마네현이고. 아, 그렇군요. 네. 그 독도 일본 시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애들 너무 심하다. 시마네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서 일본 영토임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5, 6학년용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렇게 쓰면서 독도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 2014년 검정 때는 일본 고유 영토, 일본 영토 이렇게 혼재해서 기술하기도 했었는데 네. 불법 점거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조금 교과서가 우경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억지 주장이 들어간 교과서로 영토 개념을 좀 배우게 된 거잖아요. 일본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요. 독도에 대한 그릇된 교육을 받을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독도 얘기 말고 어떤 역사적인 왜곡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일제시대 때 한국인 강제징용이 참 많았죠. 그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독한 조건에서 노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뭐 주체적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점은 좀 쏙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를 뺀 거네요. 네, 그리고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들 상대로 거의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국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흔히 관동대지진이라고 부르는. 네, 일본 책임 역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월드컵이 등장은 하는데요. 한일 공동 개최한 사실은 언급하긴 하는데 월드컵을 통해서 양국이 우호를 강화했다 이런 표현은 기존에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일부러 한국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을 국민들이 갖기를 기대하고 만든 교과서 같군요. 네, 그렇게 추측이 될 수 있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각 철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좀 말씀드리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건 문제다. 즉각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걸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항의하기 위해서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렀습니다. 이런 거 말고 좀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무튼 뭐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진 않죠. 또 사실은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또 해오던 그 방법이 우리랑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없는 방법들이었어요. 네, 이게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강제징용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10월에 당연한 결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일본이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 이렇게 가격한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니까 자민당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적으로 귀국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전해드렸지만 지난해 연말에는 초계기 공방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보복 조치로 한국 관세 인상하자, 송금 정지시키자, 비자를 발급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다. 일본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일본 외교 라인을 잘 살펴보면요. 다른 나라한테는 이렇게 안 해요. 참 정말 유독 답답하죠.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시네마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마네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것도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훈 님이 욕이 터지네요. 강소영 님이 너무 심하네요. 분노 게이지 상승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방송에는 소개를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욕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욕 보내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좀 우리가 울분을 풀고 기분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나면 문자 메시지 샵 1035로 일본에 대한 욕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방송에 소개되진 않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과거 SNS에 썼던 글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지난 2015년 군복 입은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 사진에 군복 입고 쇼나하고 있다. 이듬해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 추미애 당시 대표는 감염된 좀비,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과거 SNS 글 때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반성했고 지명 이후에 제 인생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올라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말이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장관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안 들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게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는데 뭐 야당이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죠. 네,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박영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막말 파문이었습니다. 김현철 후보자 얘기죠. 그리고 어제 앞에서 녹취에서 좀 다 언급이 됐지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SNS를 통해서 김 후보자가 군복 입고 쇼한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대표에게는 감염된 좀비다라는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말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제 김현철 후보자에게 어떤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고 야당은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실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금강산 관광 갔다가 이제 그 현장에서 피격됐던 네. 고 박왕자 씨 관련돼서 네. 이런 일은 통과 의례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유족은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어떤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다. 저희 어머니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갈지 궁금하다 이렇게 그래도
좀 나름 차분한 상태로 네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육성으로 녹음이 된 상태로 이렇게 네.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김 후보자는 역시 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하면서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언동 조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당은 김 후보자 편을 들었는데요. 김 후보자 능력, 전문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네.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기도 하거든요. 나름 뭐 남북 관계에서 좀 연구한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거를 좀 높게 평가를 했는데 야당의 질타가 좀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이 막말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 특혜 채용 그리고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박영훈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CJ 사회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CJ가 워낙 그 문화계 쪽에서 큰 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가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CJ에게 좀 유리하게 나중에 좀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런 의혹은 뭐 당연히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과거 이력을 보는 거니까. 더불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명선 기자가 뭐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거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일단 문성혁 해수부 장관 장남 그 한국성급이라는 그 회사에 들어갈 때 무슨 영어 성적도 시한이 지난 걸 내고 뭐 이랬는데도 합격을 했다라는 부분 의혹이 있는 거고 또 박영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그러니까 증여세 탈루라는 게 어제 청문회에서 그제 세금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짚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고 그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그 시작으로 해서 지금 청문회 쭉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요? 이게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돼야 또 임명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네. 한국당 의원들이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 박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료 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청문회 보이콧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요.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사실은 장관들은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또 강행을 하면 또 임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마찰이 있겠죠. 매번 삐그덕거립니다. 국회의 장관 후보 청문회 소식 정리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희진 씨의 부모를 숨지게 한 피의자 김다운 씨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걸로 보고 있는데 김 씨가 이희진 씨의 부모를 숨지게 한 뒤 이 씨의 동생까지 납치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초에 계획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범격인 피의자 한 명이 지금 검거가 됐는데 이 사람의 실명, 얼굴이 공개가 됐죠. 이름은 김다운, 나이 34.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네. 검거 과정에서 스모킹건까지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뭐 결정적 근거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됐는데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발견된 표백제 락사 한 통입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김다운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락스통을 들고 가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부모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씨 부모가 도착하기 전에 범행에 앞서서 락스통을 준비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마트에서 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살인을 계획했거나 적어도 염두에 뒀다는 게 좀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다운의 살해 동기가 사실은 지금 뭐 오락가락했었고 진술도 네. 경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경찰이 살해 동기를 밝혔죠? 네, 워낙 이 씨가 청담동 주식 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불법적으로 거래든 아니든 간에
막대한 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말 여러 가지를 벌였더라고요. 네. 부모도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아버지 차량의 위치 추적을 부착해서 수시로 위치를 파악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범 3명에 대한 어떤 내용도 확인되고 있는데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경험 모집글을 올려서 중국인 동포 3명하고 접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씨 부모에게 접촉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경찰이다, 조사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근처를 뭐 탐색하기도 하고 막 네.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결국 그 돈 때문에 이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궁핍한 사람이었습니까? 김다운이라는 사람? 근데 본인이 밝힌 말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궁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요트 임대 사업가라고 소개를 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태권도 선수를 하다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다가 중퇴하고 요트 판매 대행 업체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이 어느 정도 네. 있어야 가능한 길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혼한 뒤에 홀로 귀국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참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을 보면.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령도 내려졌습니다. 그 앞서 그 스모킹건을 검찰에서 발표했다 이러면서 표백제를 지금 저희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백제가 왜 스모킹건이 되나요? 혈흔을 지우려고 했던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5966님의 질문인데 락스통이 사실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이 얘기하니까 그 당황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범행에서 상황이죠.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뭐 더 살펴봐야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여기서 감히 짐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있던 것을 검찰이 밝혀냈을 때 당황했고 그 부분이 중요하게 이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모킹건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스가 많이 남았는데 네. 시간이 다 됐군요.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오늘